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탁입니다. 오늘은 그 자동매매 진입 방법 중에서 두 번째로 진입해서 많은 정세 전공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반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자동매매 전략이죠. 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이 2025년 11월 25일, 그죠? 오늘 장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장 초반에 8시 55분에 기세 반공 매도를 해서 진입을 했어요. 청산 시간이 9시 34분이니까 30분 만에 44만원 수익이죠. 괜찮죠?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기세반공했어. 그죠? 근데 잘 보시면 기세반공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모양이 똑같죠, 거의. 뭐가 똑같냐면 리딩 방송 들어보신 분도 알 거예요. 곡선이 이렇게 길게 올라가면 안쪽으로 들어오면 내려간다고 그랬죠. 이게 기세반공이에요. 어제, 오늘 모양이 거의 똑같죠. 어제는 좀 덜 내려갔어. 덜 내려갔다는 표현보다는 내려갈 때 청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잘린 거 말고는 없고, 그래도 20만 원이면 짭짤하잖아, 그죠? 기세방공 저번에 한번 요거는 진입 방법 설명드렸을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모양이 다 똑같아요. 기세방공이 모양 똑같죠? 똑같죠? 이런 컷나가지. 똑같으니까 진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 손실이 나더라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진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같죠? 기세방공 모양이 거의 비슷하잖아. 그래서 어제 오늘 양 이틀 동안 미니 KP 200, 그죠? 한 틱당 1,000원짜리가 하루에 40만 원도 벌어오고 20만 원도 벌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세 반공을 못 빼겠다는 거예요. 일본 몰지각한 회원이 빼달라고 하는데, 빼려면 당신 혼자 빼라고 제가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건 오늘 기세 반공하려는 게 아니라 정세 전공 전략이죠. 시원하게 소스 오픈하면서 갑니다. 그대로야. 바꾼 거 없어요. 정세 전공 매수 로지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뭐 그대로 따서 쓰던가 말던가 뭐 알아서 하시고, 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한 줄 한 줄 풀어서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소스 풀면서 가죠. 전 기세방공 매수, 이건 매도, 아까 전에는 매수, 그죠? 소스 그대로예요. 그대로 오픈한 겁니다. 자, 그럼 전공 정세 전공으로 들어가면 수익이 나요? 보는 거죠. 뭐. 어떻게 봐? 진입 방법 중에 정세 전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죠. 이거는 이렇게 안에 올라갈 때 들어가네요. 이것도 곡선을 타야지 들어가네요. 곡선이 타야 거의 모양이 똑같죠. 정세 전곡도 그렇잖아. 거의 모양이 비슷하잖아. 비슷하죠. 손실나는 날도 있어요. 가다 말하면, 그죠? 손실나는 날이 있어. 근데 대다수 들어가면 수익이 난다고. 자, 정세 전곡이도 손실난 것도 봐야지. 이건 뭐 전일에 저점에서 걸렸네.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자, 전세 전곡 매도. 항상 매도. 곡선 안쪽으로 들어오면 먼저 쳐야 되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겠죠. 진입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진입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자, 그러면 정세 전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스를 풀어볼게요. 원래 병법적 의미로 보면 정세 전공은 동양법 병법에서 주로 제가 이제 사자성어를 많이 쓰는데 자주 쓰이지는 않아요. 정세 전공이라는 사자성어가. 의미 구조 자체는 전 손자병법에서 많이 나오죠. 손자병법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논리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서 제가 정세 전공이라는 진입명을 쓴 거예요. 손자병법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그죠? 손자병 허실편에 보면 승세가 확실할 때 전공을 하고 승세가 불확실할 때는 기동으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는 거죠.
허시편과 비슷하죠. 정세 전공. 세가 정해져 있을 때만 정면으로 공격하는 전략이에요. 세가 정해졌을 때. 정세 전공을 매매에 적용하면 아래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왜 정세 전공이라는 진입 방법을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온 건 기선제압이죠. 그 다음에 정세 전공, 승률도 80%가 넘어요. 이건 일단 한 글자 책 해봅시다. 판단을 서두르지 않고, 시장의 초반 전황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다. 아까 제가 그 소스 오픈했죠.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데이 인덱스가 16에서 29. 어디 있는데? 있잖아. 15보다 크니까 16보다 크다는 거, 30보다 작으니까 29라는 뜻이지. 한 줄 한 줄 내 풀어준다 그랬잖아. 넘어갔다. 데이 인덱스가 16에서 29. 초반 15번, 그러니까 그 선물장 시작하고 국내장 시작하는 시점부터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분 이내에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초반 소음이 가라앉고 진짜 방향이 드러나는 순간만 논다. 그 다음 뭐예요? 전공이니까 시장의 기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또 나오죠. 매번 나오죠. 스코프룸 전투구역, 기세를 먼저, 잔량비 강도, 이거 계속 나오죠. 모든 진입 방법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기세, 세력, 방향성, 우리 쪽은 모여야 한다. 세가 없는 공격은 무모하죠. 세를 탄 공격이 진짜 승전이죠. 그 다음에 뭐야? 비틀거나 꼼수 없이 정면으로 진입한다. 정은 섣부른 추격 매도가 아니라 시장의 힘이 딱 모이는 거 확인하고 들어간다. 이런 평균 안 썼는데 이동 평균에서 나왔네. 곡선하, 상돌, 정면 지지, 저항. 명확할 때만 진입한다. 그 다음에 공은 뭐야? 공. 확인되면 바로 공격한다.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분에서 30분 사이에 진입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이 중요하죠. 그러나 불가 조건이 하나로 있으면 즉시 칼을 넣는다. 정세의 전공의 공격은 무모한 공격이 아니라 조건이 완성됐을 때만 휘두르는 한 번의 정면 배기예요. 매수매도 불가 조건 아까 다 오픈했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진입하지 않는 게 정세 전공의 핵심 철학입니다. 한 줄 요약. 우리 한 줄 요약 같은 거 좋아하죠. 정세 전공을 한 줄로 요약하면 세가 정해졌을 때만 정면으로 공격한다. 확실한 기세가 준비되면 그때는 전공으로 들어간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손매매할 때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세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감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트레이딩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초반 전황이 우리 편으로 굳어진 순간에만 진입하고 그 외에는 단호하게 기다린다.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 특히 손매매 하시는 조건이 일치 때까지 기다려. 아젠쿠어 전투의 교훈. 전 이제 전쟁사를 되게 좋아해요. 이 전략은 그냥 기술적 분석이 아니에요. 마치 아젠쿠어 전투에서 영국 장군병들이 진흙밭을 활용해서 프랑스 기병을 무력화시키며 타이밍 하나로 전세를 바꿔버린 장면처럼 정확한 순간에 진입한 전략. 성문을 열 타이밍인지 열면 전멸할 타이밍인지 그걸 구분하는 게 정세 전국이에요. 자, 대충 봤으니까 정세 전공 매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성문을 열고 북쪽 언덕으로 진군하라. 이빨 치료 중이라 발음 좀 안 좋아도 이해해요. 클래시 전투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 제미나이한테 클래시 전투가 뭐야 물어봐요.
새벽이 막 거치고 장터 종소리가 울립니다. 전쟁 상황에. 이건 마치 크래시 전투에서 안개가 거치고 영국군이 언덕이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프랑스 군을 공격하는 기다리는 그 순간으로 닮았어요. 이 전략은 장 시작 직후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15분 기다린다고 했죠. 중세 전투에서 실제 싸움은 먼지와 함성이 잦아든 후 전황이 드러난 다음에 판단합니다. 크래시 전투. 요즘 재미나요. 진짜 잘 나왔대. 한번 찾아봐요. 자, 이제 데이트 인덱스 16에서 29를 왜 정했는지 보여줄게요. 한 가지 거예요. 초반 소음 정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선제압보다 적게 하는 기선제압 좀 일찍 들어가죠. 근데 정세 전공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 전에 만약 기선제압 조건이 나오면 먼저 들어갔으니까 정세 전공은 들어갈 이유가 없었겠죠. 데이인덱스 16에서 29가 이 세 가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초반 소음 정리, 전황이 진짜 방향성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 떨어진다고 해요. 16분에서 29분 사이. 장 시작하고 15분, 장 시작하고 30분 사이에 진입한다는 거예요. 딱 노리고 있다 그 자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못 들어가요. 왜? 조건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초반에 적군이 한번 눌리고 올라온 흔적이 있는가를 체크를 합니다. 장군은 전투구역을 쫙 봐요. 뛰어난 장군들은. 최근 가격이 하단 돌파선 아래 눌렸다가 올라온 흔적이 있다면 눌렸다가 올라온 흔적이 있다면 스타일링 브리지 전투에서 윌리엄 윌리스가 일부 병력을 후퇴시킨 척 하다가 좁은 다리에서 잉글랜드 유인해서 한 번에 역공하는 장면이죠. 영화 있죠. 윌리엄 윌리스 하는 거 있잖아. 그 누구야? 멜 깁슨 주연한 거. 그 영화 재밌어요. 스타일링 브리지 전투. 아래에서 한 번 다지고 올라오는 힘. 그러면 아래에서 한 번 다지고 올라오는 힘이 있었다. 최근 고가가 하돌 아래 있었어. 하돌이 깨지면 그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근데 하돌을 한번 깨고 다시 올라와. 이 조건은 반등의 힘이라고 추측되는 거예요. 조건에 그 소스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수급도 흐름도 우리에게 유리한가 판단하는 거예요. 정찰병이 막 달려와요. 이제 전쟁하려고 하는데 장군님 전량비가 우리 편입니다. 직전 흐름도 상승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량비는 하만 얘기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직전 흐름도 뭐야? 그 지금 국내장이 그 선물장이 15분 먼저 시작하고 9시에 국내 그 주식장이 시작되잖아요. 직전 흐름이 뭐냐면 우리 그 국내장 시작하기 전에 즉 8시 45분부터 9시까지의 체결 강도가 상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승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찰병이 딱 이런 상황한테 알려줬어. 포아티에 전투라는 게 있어요. 흑퇴자라고 그랬죠. 좀 멋있다. 흑퇴자. 블랙 프린스. 포아티에 전투에서 언덕 위에서 진영을 딱 보고 있다가 프랑스 군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면 올라오면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린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게 이거예요. 수식에서 소스에서 그 코드로 보여주는 거. 전량비 플러스 전흐름 축세 플러스 시간 보면서 기다리면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본다는 거예요. 자, 코드 한 줄짜리 갖고 길게도 풀었다 그죠? 전투 중심지에서도 우리가 이기는가 확인할 거예요. 전투구역 1단계가 플러스라는 건 한마디로 매물대 위에 올라탔다는 뜻이에요. 실제 칼부림이 일어나는 자리에 싸우면 다치니까 승세를 잡고 있는 위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건 중세보병의 창벽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장면까지. 창벽만 버티고 있으면 뒤에서 오는 기병이 전장을 장악하고는 초반 매수의 힘이 단단히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전투구역 매물대. 지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전략 설명하는데 다 공통적인 게 뭐가 있어요? 컨트 전략, 강도, 전투구역.
이게 다예요, 결국. 그걸 어떻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풀었다는 뜻이죠. 마지막 판단. 자, 이제 정차변까지 다 왔어. 마지막 판단할 거야. 시가 위에 20티까지 이상 올라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노르만디 공방전에서 높은 지형을 먼저 점령한 연합군의 전쟁의 수도권을 잡는 순간처럼. 자, 이런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 그럼 장군 뭐 해야 되겠어? 머뭇거리면 안 되죠. 좋다. 정세전공 매수. 오늘 초반 승세는 북쪽 언덕이다 하면 들어가는 거죠. 그 조건이 맞으면 정세전공 매수에 1번을 딱 넣어주잖아요. 자, 이제는 매수하는 거 봤으니까, 매수 조건을 봤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매수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겠죠. 이럴 때 성문을 열면 아젠코어처럼 전멸해요. 조건을 그렇게 다 정확히 맞췄는데 안 들어가는 조건이 있대. 신기하죠. 근데아주 하니까 밖에서 개가 짖네. 성문을 잘못 열면, 중세전쟁에서 성문을 잘못 열면 전체 군대가 쓸려나가죠. 아젠코어 전투처럼. 아젠코어 전투 계속 나오네. 프랑스 중기견이 진흙반에 갇혀서 돌격도 못하고 화살에 초토화된 사이죠. 프랑스 중기병이 진흙밭에 갇히면 뭐야, 갑옷이 묵어가지고 그게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요. 정세전공도 똑같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보이면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초반부터 적군이 성 아래를 강하게 두드리는 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조건이 이렇게 해서 개파력이 100대 이상 떨어졌고 흐름 추세가 0보다 작고 강도가 0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저가가 상돌 아래, 상돌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했죠. 이거는 마치 프랑스군이 진흙밭 언덕 아래 역공당한 구조 같아요. 올라탈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상단 저항이 너무 가까운 날. 이건 저번에도 계속 나온 거예요. 저항가. 근데 이건 특이하게 이런 조건이에요. 상돌하고 전일의 저가가 같이 붙어 있어. 열티간 쪽에. 그리고 상돌도 돌파 못해서 L이 저가가 상도가 돼. 이러면 진입하면 어디서 위에서 바로 저항 걸릴 수 있으니까 장 초반에 상도도 저항인데 전일이 저점까지 같이 있대. 올라타면 매수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조건 아까 네 가지 조건이 다 맞더라도 이렇게 다 막고 있는데 올라가면 화살 맞기 딱 좋죠. 위에서 계속 누르는 세력이 확인된 날. 잔량비가 플러스 돌렸다가 마이너스 돌렸다. 플러스. 지금 현재 상태는 플러스여도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개파락했어. 상단 저항까지 있어. 중세에서 이런 건 바이킹의 방패벽이라고 그러죠. 쉴드와 위에서 계속 압박합니다. 요 상황에 진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 가격 있죠. 미래 가격이 계속 톡톡톡 치고 있어.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위에서 막 돌 던지고 막 화살 구덩이 막 떨어지는 거야. 너무 가까이서 미래 가격. 미래 가격 중요하죠. 어제 매도를 당했고 오늘 고점만 찍고 빠지는 날. 어제 매도를 했는데 그 당일 그 뭐야 당일 매도 손실이 있는 날은 매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30분까지는. 바이킹의 가짜 후퇴 점수라고 같은 구조입니다. 속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진입해서 매도로 손실이 났어. 근데 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을 그 9시 16분 전에 한 번을 했으면 일단 참아보자는 거죠. 앞에 얘기한 거 반복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결되면 절대 매수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매수를 봤으니까 매도를 봐야 되겠죠. 성벽에 깃발을 내리고 남쪽 격으로 유인하라.
매수는 북쪽 계곡인데 매도는 남쪽 계곡이래요. 매수가 완전 반대죠. 최근 저점이 상단 돌파선 위에 킨 흔적이 있다는 보고는 마치 독일 기사단이 텁텁한 숲길로 너무 깊게 들어가 버려 지형의 우위를 잃어버린 상황과 비슷합니다. 상독이 찍었다는 뜻이고, 정찰박이 또 띄워오죠. 아까 전에는 잔량비 강도를 얘기했듯이 이번에도 말합니다. 적의 병력 수도 공격 강대도 아래쪽입니다. 세가 아래쪽이라죠. 정세에서 전투구역도 우세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매서가 저는 반대죠. 그럼 좋다, 가자, 이렇게는 가자. 정세전국 매도에다 마이너스 1을 닥치고 싶고. 자, 그러면 정세전국 매수하고 매도는 거의 거울이에요. 반대로 쓴 것입니다. 자, 이런 조건 다 맞았는데 매도 들어갔다 당한 날 있겠죠. 가장 악명 높은 실수, 중세전정세에서 가장 악명 높은 실수가 바로 언덕 아래로 깊게 내려가다가 역공만 패턴이죠. 가짜부터지 않습니까? 하롤드 왕이 병사들하고 내려가다 반격해서 진행이 뭉개지죠. 정세전국 매도도 이런 위험 요소가 보이면 절대 진입하면 안 됩니다. 개파락이 너무 커. 개파락이 지금 정세전국은 장 초반에 들어갔는데 개파락이 너무 커. 진입하면 다친다는 거예요. 개파락이 있다는 건 매도수가 장 초반보다 강하다는 거죠. 자, 매도에서 이미 피한나. 매도 하려고 그러는데 매도 들어갔다가 손실이 났어. 그럼 들어가지 마는 게 낫죠. 그 현재 위치가 상단 돌파선 위, 그러니까 상돌 위에 있으면 매도하면 안 돼. 갭은 크게 아래로 열렸는데 지금은 곡선 위에 있어. 곡선 이렇게 된 거. 아까 본 거 뭐였어요? 아까 이거 여기 설명하기 전에 내가 보여준 거 있잖아. 기술방공, 기술방공이래. 곡선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올라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곡선 위에서는 매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래 꼬리가 20띠 이상, 아래 꼬리가 20띠 이상 알렸어. 그럼 내려가기 싫다는 거지. 누군가 밑에서 방벽 치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곡 아래 매수 병력이 강합니다. 이렇게 알려줘. 하락 목표 이미 찍고 다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진입하면 안 돼. 한 번 쳤는데 뭐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지. 내부 매수 병력이 살아있을 때 그거 어떻게 해? 잔량비 양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지금 현재 상태는 음수인데 그 전에 잔량비가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 그리고 고가가 시가 위에 있어.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야. 이거 아까 전에 매수하면 비슷한 거죠. 미래 가격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날이 있어요. 가도 거긴데 무리하게 딱 붙어 있는데 들어갈 필요 없다는 뜻이죠. 자, 정리해요 이게.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매도 진입 불가 상황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정세전공은 초반 전장의 진짜 방향만 잡는 방법입니다. 초반 전황의 기울기, 수급, 흐름, 전투구역, 위치와 지역. 진짜 전투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게 동시에 맞아 떨어질 때만 칼을 뽑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죠. 딱 이긴다고 확신이 딱 들 때 하는 거죠. 이런 조건, 불가 조건까지 다 하고 들어가도 손실 보는 날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보여줬듯이. 그러니까
절제와 타이밍이 결국 당신들 계좌를 지키고 승리를 안겨준 비결이라는 거. 오늘도 함께 전장 돌아봤는데 다음 전투 다시 뵐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우드스탁이었습니다.